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 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하고 법정에서 직접 이거나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검사를 받으러 대기 중인 사람만 2만 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가 아무래도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6명 확진에 해외 유입 4명을 빼면 22명, 그중에 21명이 이태원발이고요. 예. 네. 전체 이태원발은 119명까지 늘었고 가장 먼저, 오늘 화제가 됐던 건 인천 그 그렇습니다. 강사였어요.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 대학생이더군요, 아직. 예. 이 학원 강사가 확진이 됐는데 강사니까 학생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따라 확진된 사람이 10명까지 늘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다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입니다. 그 사람에 네. 대해서 낙인을 찍을 필요도 없고 비난을 네.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거짓말이 문제거든요. 요즘 하는 말이 코로나는 거짓말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말이죠. 이태원에서 이 그 새로운 진앙지가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한 게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용인에 사는 그 회사원이 66번 환자 확진자요. 확진을 받아서 그럼 5월 6일 날 그 난리가 났는데 이 인천에 있는 대학생 그 학원 강사가 이태원 같은 클럽에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용인 환자가 확진이 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알았으면은 학원 가서 애들 가르치지 말고 과외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걸 다 알고서도 이제 갔다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퍼졌지 않습니까? 네. 더 문제가 됐던 거는 나중에 그래서 확진을 5월 9일 날 받아요. 그러니까 6일, 7일, 8일 계속 애들 가르칩니다. 학원 나가고 네. 과외하고. 나중에 9일 날 확진을 받고 나서 당신 직업이 뭐냐 했더니 속으로 사실 좀 겁도 났겠죠. 겁도 네.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직업 없다, 무직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상해서 그 휴대전화 그 동선 이제 확인하고 그래봤더니 네. 이제 학원 강사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많은 이제 그 2차, 3차 지금 감염이 막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고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되거나 이태원을 클럽을 다녀온 거라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사회 검사에 응하지 전체를 않거나 위기에 빠뜨리지 하면 않습니까? 그거는 죄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표로 좀 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원래 8명이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10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 일단 그 학원에서 한 학원하고 또 과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8명이었었는데 네. 2명이 이제 그 과외한 그 엄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과외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과외 선생님까지 또 감염이 된 그러면 겁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과외 학생 2명이 혹시 또 다른 과외 선생님에게 감염시켰다면 저건 이제 3차 감염일 텐데 뭐 개연성은 높지만은 네. 그 또 다른 과외 선생님이 다른 데서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이제 역학조사를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저 인천 저 학원 강사가 학생 감염돼서 학생이 감염이 됐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도 감염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사와 어머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그렇게 예. 되면 2차 감염이고 그렇죠. 아들이 감염됐는데 과외 학생의 어머니까지 아들 때문에 감염됐다면 아이고 어머니나 다른 과외 선생님도 다 3차 감염이 그러면 되는 3차 감염이 거죠. 발생한 그렇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노래방을 통해서 네. 이태원 다녀온 사람이 노래방을 갔는데 그 노래방을 뒤에 간 그 방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또 확진을 받았어요. 정확히 이태원 다녀온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10대가 이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갔는데 이 코로나19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 이 클럽 다녀온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 학생이 갔었고요. 네. 근데 그 어떻게 확진이 됐느냐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까 그 노래방에 다른 도봉구의 10번째 확진자가 그 노래방을 갔던 건데 이 10번째 확진자는 이태원 쪽에 간 적이 없어요. 네. 다만 관악구에 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 이태원에 다녀온 클럽을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확진이 받은 사람이 이 도봉구에 있는 10번째 확진자에게 감염시킨 거고 네. 그 확진자는 클럽에는 안 갔지만 확진된지 모르고 감염된지 모르고 노래방에 갔다가 그 같은 공간을 썼던 다른 10대에게까지 3차 감염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는 곳이 앞에 손님과 뒤에 손님이 만나고 같이 노래 부를 리는 없으니까 네. 그 안에 바이러스가 마이크나 이런 데 있다가 감염된 걸로 추정되면 그러면 이제 3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뭐 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노래방 같은 곳이.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 아예 시설 자체에 뭐 수업 의자라든가 네. 이런 데도 바이러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네. 이 코로나19가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렇죠. 가족들부터 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그 사람 찾아내고 거짓말 밝혀내고 그 사람 동선 찾아가지고 검사받게 해서 또 찾아내고 그걸 하는 우리 방역당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어제도 강조했지만 얼마나 빨리 한 발 앞서 찾아내느냐. 예.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3차 감염, 4차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이태원 클럽 방문한 사람 전원 찾아내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의 접속 기록과 폐쇄회로 TV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도 방문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입니다. 혹시 나는 괜찮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 없는 그런 지역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이미 있고 이미 있는 걸 이태원 쪽에서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이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휴가 기간에 지난 연휴가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던 곳을 보니까 홍대 인근에 주점을 갔다거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곳에 친인척들을 만난 적은 있는데 이태원은 근처도 안 갔다는 겁니다. 또 인천에서 다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연휴 기간에 부산 광안리에 놀러 다녀오고 뭐 노래방 같은 곳을 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태원 쪽에는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두 사람 다 확진이 된 거기 때문에 경로를 지금 못 잡고 있는 지역 감염 사례인 거죠. 네. 그래서 이태원 클럽 다녀온 사람들 그 기지국 이용해가지고 이동통신 이용해서 좀 뭐 찾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클럽 다녀온 사람들 한 11,000명이 그러니까 그 네. 5월 초 연휴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금 연휴 기간. 그때 이제 정부에 봤더니 그 기지국 이태원 근처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이 한 11,000명 정도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단 다 문자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 검사 받아라 네. 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클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고위험군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5개 클럽 처음에 네. 용인 환자가 다녀갔던 그 중에 한 3,000명 3,500명 정도는 그 확인이 됐고 500명이 또 한 2,000명 정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 이제 좀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근데 더 문제는 말이죠. 그 5개 클럽 말고 다른 그 클럽들이 맞아요. 또 거기서 네.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용인 그 66번 확진자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거기서도 또 확진 사태가 지금 번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 또 더 클럽이 규모가 더 크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연락을 갖다 이게 그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는 게 예전에 신천지 교회나 네. 콜센터 같은 교회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로다가 묶인 사람들도 그렇죠. 네. 직업이 같았던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잘못하면 네.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조마조마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번 주만 월화수목금 이렇게 태어난 해에 맞춰서 마스크 신청하듯이 오부제해서 신청하죠.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월요일 날 신청한 분들은 오늘 카드에 충전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도 또 굉장히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알려진 것처럼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같은데 그리고 뭐 유흥업소 같은데 네. 이런 곳은 못 쓰고 주로 지역에 쓸 수 있다라고 거칠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세부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복잡하죠. 게 네. 백화점이라도 백화점이 직영하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 네. 입점해 있는 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꼭 써야겠다 이런 것도 또 배달하는 곳에서도 어떤 곳들도 쓰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선불카드 이 지역세랑 상품권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쓰라고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재난금과 달리 또 이게 또 조금 더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범용으로 사용하실 거 분들 일반적으로 쓰실 분들은 아니고 꼭 뭔가 용도를 정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내가 과연 이거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렇게 그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개방을 하게 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취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의미. 기본적으로 동네 자영업자분들에게 매출이 발생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주민들 쓰시기에는 동네 대형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살 게 훨씬 많은데 편하죠. 대형 마트는 아무래도 돈이 일차적으로는 대기업에 갈 테니까. 그렇죠. 네. 소상공인하고 중소상인들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두 번째 취지에는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 어제 그제 논란이 됐던 게 그 긴급 재난지원금 이렇게 체크하고 신청할 때 체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부합니다로 체크가 돼서 저희가 저렇게 돼 있군요. 예,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뭐 네. 스마트폰으로 쓸 때도 동의 하다가 다 동의를 했는데 기부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화면에는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바꿨어요? 것처럼 네. 어제까지는 두 개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혼돈의 여지가 있었는데 한쪽에 별도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이트에 따라서는 팝업을 띄워서 아예 다시 한번 묻는 방식까지 하도록 했고 또 취소도 보다 좀 간단하게 전화 연락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바로 바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해외 소식은 미국이 우리가 250여 명 정도 사망했잖아요. 코로나로. 미국은 8만 2천여 명이 숨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계속 기자회견에서 자화자찬을 하니까 비판적인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장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Said many times that the U.S. is doing far better than any other country when it comes to testing. Yes. Why does that matter? Why is this a global competition to you if every day Americans are still losing their lives and we're still seeing more cases every day? Well, they're losing their liv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When you ask them that question, you may get a very unusual answer. Yes, behind you, please. I'm telling should you. ask I'm not China?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That's like that. not a nasty Please go question. ahead.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뭐 저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 그 사태 관련해서 지난번에 살균제 그러니까 그 네.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가 지도자로서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 보좌진들은 이 브레인들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자국 국민이 8만 명 넘게 지금 사망을 했는데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8만 명 정도밖에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죽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자가 아니 지금 사람 사망한 숫자를 가지고 무슨 경쟁하듯이 그걸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그런 질문은 중국에 가서 해라는데 문제는 저 기자가 중국계 기자니까 또 이게 또 인종차별 논란까지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지금 미국의 지도자의 모습인지는 정말 회의적이네요.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든 한 절반 이상의 피해가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의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국에 물으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